안녕하세요. 숨꾸락쟁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크라메, 우리 사양 매듭을 이제 보통 마크라메라고 하는데요. 마크라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듭법을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에서 이미 수많은 팔찌를 하면서 많이 알려진 매듭법인데요. 자, 평매듭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매듭의 응용인데 평돌기 매듭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줄의 반매듭 해서 교차 엮기, 그리고 가로 엮기, 세로 엮기, 사선 엮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 거는 방법은, 자, 요렇게 요런 매듭이 나오는 모양으로 하시려면은요, 자, 위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자, 두 줄을 사이로 이렇게 빼시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있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넣게 되면은요,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으시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둘 다 이제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평매듭을 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두 줄은 기둥건, 나머지 두 줄은 영랑건입니다. 자, 어느 쪽을 먼저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것이 일정해야 돼요. 저는 오른쪽을 먼저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아래로 빠져나가면, 자, 이렇게 해서 기둥건은 항상 팽팽하게 두시고 위로 당겨서 올리시면 이제 평매듭 반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평매듭 반개가, 자, 첫 번째는 오른쪽을 먼저 올렸으면 이제 두 번째는 왼쪽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끈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기둥끈 아래로 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평매듭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평매듭은 뭐 가방이나 그 밖에 팔찌나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 스퀘어 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자, 다시 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오른쪽을 먼저 올리고 두 번째 완성할 때는 왼쪽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 먼저, 그 다음에 왼쪽.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매듭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평매듭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것이 평매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평매듭의 방향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첫 번째 오른쪽 줄을 먼저 올린다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왼쪽 줄을 먼저 올려서 평매듭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평돌기 매듭은 반매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매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가 좀 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오른쪽 끈을 먼저 올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을 먼저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계속 오른쪽을 먼저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평배들이 판판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오리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자, 오른쪽을 먼저 올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돌아가도 이게 이제 너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도 항상 오른쪽을 먼저 올리시면 됩니다. 돌아온다 해서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또 자,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평돌기 매듭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평돌기 매듭을 해서 팔찌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회오리처럼 사다리가 이렇게 회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평돌기 매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교차엽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차엽기. 교차엽기는 자, 두 줄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오른쪽을 이렇게 자, 거꾸로 살짝 그리고 위로 올리고 자, 오른쪽 왼쪽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둥끈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이 기둥끈이 되고 자, 이렇게 이번에는 똑바로 사자처럼 해서 자, 이번에는 왼쪽을 기둥끈으로 해서 항상 기둥끈 위로 올려서 구멍 속으로 빼주시면 돼요. 기둥끈이 되는 경우는 항상 팽팽하게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왼쪽이 기둥끈. 이번에는 오른쪽이 기둥끈. 제가 이 교차엽기를 이용한 팔찌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두 가지 컬러로 하면은 적당히 믹스된 느낌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교차엽기 또는 좌우엽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어엽기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은 다른 책에서 가마매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마매기. 자, 가마매기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8가닥을 가지고 갈 건데요. 맨 처음에 가로로 간다고 해서 가로엮기, 세로로 가는 거를 세로엮기라고 합니다. 자, 저는 가로엮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항상 기둥끈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끈을 추가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 끈을 가지고 기둥끈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기둥끈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기둥끈을 추가를 할게요. 근데 추가를 하려면 어디다가 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둥끈은 팽팽하게 되어야지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딱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 기둥 방향으로 이어엮기를 합니다. 자, 이어엮기는 자, 항상 이것도 2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을 하고 자, 한 번 돌아갔고요. 그리고 한 번을 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번째, 잘못됐네요. 자, 이제 기둥끈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기둥끈 위로 이어엮기를 할 건데요. 가로로 간다고 해서 가로엮기라고 합니다. 자, 한 번을 더 하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짝 당겨서 그래서 요런 알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기둥끈 위로 올려서 구멍으로 빼주고 자, 한 번 더 올려서 빼주고 자, 이렇게 2번씩을 반드시 해줘야지만 매듭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실이 풀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또 올려서 빼주고 올려서 또 빼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일렬로 가로로 쭉 나갑니다. 자, 이거 6가닥만 할게요. 자, 이 기둥끈은 그대로 팽팽한 기둥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엮기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나가는데요. 자, 그럼 돌아올 때는 그대로 이렇게 자꾸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대로 이제 방향만 반대인데 이제 이 부분이 당겨질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 딱 고정을 시키세요. 자, 기둥끈 항상 또 이렇게 팽팽하게 두시고 기둥끈 위로 올려서 구멍으로 빼주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또다시 그 기둥끈을 계속 연결해서 이번에는 다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는 이제 이걸 가로엮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로엮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로엮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로엮기는, 자, 마찬가지로 세로엮기는 이제 지금 가로엮기와 세로엮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요, 가로엮기는 자, 이 끈들이 다 엮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끈이 새로 추가가 돼서 이렇게 기둥이 나가는데요. 세로엮기는 이 끈들 자체가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엮는 끈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엮는 끈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를 고정, 움직이지 않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엮으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게 이제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기둥끈이 항상 실 위에 와야 돼요. 이렇게. 실 위에. 이것은 기둥이에요. 이걸로는 엮질 않습니다. 이걸로만 엮어요. 그럼 자, 이걸로 엮는데 이어 엮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인 거죠. 반복. 올라가서 구멍으로 나오고. 자, 이어 엮기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좀 떨어뜨려야지 구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둥인 거죠. 자, 그 다음 기둥을, 자, 그 다음 기둥이 엮는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둥 올려주고요. 자, 자, 바짝 붙여서,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 기둥끈 올려서, 자, 이걸로 엮어주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빠져나오고, 자, 그리고 올라가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짜 나가는 방법이 서로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선 엮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선 엮기. 자 사선 엮기는 이제 그대로 사선으로 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자 이번에는 자 기둥실을 추가를 안 하고 이제 자체 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 자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간격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자 마찬가지로 올리고 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뭐 매듭 방법이 차이가 있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물병 주머니 올린 거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사선 엮기가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무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응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를 사선 엮기라고 합니다. 사선 엮기를 또 이렇게 반복하면 또 이게 이제 기둥실이 돼서 또 이렇게 가면 사선 엮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선 엮기가 가능합니다. 자 사선 엮기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레이스 매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크라메 가방 같은 거 할 때 단추 고리를 만들 때 또는 팔찌를 만들 때 고리형 팔찌를 만들 때 이 레이스 매듭을 응용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사자. 그 다음에는 거꾸로 사자. 자, 기둥권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똑바로 사자.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사자. 그 다음에 똑바로 사자. 기둥권은 항상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자, 왼손에.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사자. 자, 지금 처음 동영상을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거꾸로 사자, 똑바로 사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게 끝목을 놓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숫자 4 모양이라고 해서 똑바로 사자라고 합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놓으면 거꾸로 사자가 되잖아요. 왼쪽에 잡고 있는 기둥걸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쪽 줄을 이렇게 당기면 우리 이제 단추 구멍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크라메에 그 뭐 되게 벽걸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도 많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레이스 매듭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